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첫 번째 제삿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슬픔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큰아들이 아버지 제사 상 앞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장남이 집안 정리하는 게 맞지? 그리고 막내딸을 향해서도 말했죠. 딸은 출가 외인이잖아. 무려 10년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던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큰아들이 아니었어요. 제 막내딸 하늘이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아버지 곁에서 10년을 버텼던 그 아이가 출가 외인이라는 말 한마디로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남편이 남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남편 이야기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남편 조병석은 7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처음 쓰러진 게 60세를 갓 넘긴 때였는데 그 뒤로 10년을 병상에 누워 지냈어요. 처음엔 말도 못하고 조금씩 움직이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지막 2년은 거의 혼자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그 10년 동안 하늘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막내딸 조하늘이에요. 그때 30 초반이었는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들어왔어요. 처음엔 잠깐이라고 했어요. 몸이 조금 좋아지면 돌아가겠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하늘이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었어요. 큰아들 성훈이는 바빠서 못 온다고 했어요. 일이 많다고, 회사 때문에 힘들다고, 그게 거짓말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하늘이도 그전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내려놓고 온 거잖아요. 그 차이가 저한테는 아주 크게 느껴졌습니다. 차남 성민이는 가끔 내려왔어요. 명절이나 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는 연락이 가면 그때만이라도 와줘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잊지 못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하늘이와 저만 남는 거예요. 남편이 떠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는데 이상하게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버텼는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그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남편이 자던 방을 바라보면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들어가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습관처럼요. 하늘이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도 집에 있었어요. 엄마 혼자 두고 떠나기가 싫다고요. 저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청춘을 다 여기서 보낸 거잖아요. 이제라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또 엄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첫 번째 제삿날이 왔습니다. 큰아들 성훈이 부부가 내려왔어요. 부부가 같이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는 거예요. 그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인사를 하면서도 어딘가 집을 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예민한 게 아니었어요. 성민이도 왔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요. 오랜만에 다 모이니까 북적이고 좋기도 했습니다. 하늘이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저도 같이 했지만 하늘이가 더 많이 했습니다. 손이 빠른 아이거든요. 아버지가 좋아하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입고 있던 것도 챙겼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아버지를 얼마나 깊이 알고 사랑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제사상이 다 차려졌을 때 성훈이가 제사상 앞에 앉자마자 제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집이랑 재산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장남이 정리하는 게 맞죠? 제가 알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재산 정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직 제사도 안 지냈는데 아버지 영정사진이 저 앞에 있는데 재산 정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하늘이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들고 있던 그릇을 상에 올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 마음이 어떨까? 아버지 첫 제삿날에 유산 이야기를 들은 기분이 어떨까?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절을 올리고 잔을 올리고 조용히 묵념을 했어요. 저는 그 시간에 마음속으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다 왔어요. 애들도 다 왔고 하늘이도 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요. 당신이 좀 도와줘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됐을 때 성훈이가 다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성훈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제삿날 밥상 앞에서 형제들이 다 모인 자리였어요. 어머니, 이 집이 어머니 명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맡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다른 부동산이랑 통장도 다 장남이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 일해서 만든 집이에요. 남편 병원비도 이 집을 담보로 내서 충당한 게 있어요. 아직 제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재산 관리를 넘기라는 말이었습니다. 성민이가 그때 처음으로 형한테 말을 했어요. 형, 그건 좀 심한 말 아니야?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잖아. 그런데 성훈이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어요. 내가 심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거잖아. 어머니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해? 장남이 이런 거 챙기는 게 맞지?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한테는 더 크게 들렸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그 침묵이 다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다투는 날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다독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첫 제삿날이잖아요.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기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깐 조용해지나 싶더니 성훈이가 하늘이를 바라보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너는 유산 분배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받은 거 없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성훈이가 말을 이었어요. 딸은 출가 외인이잖아. 원래 재산은 아들들이 나누는 거야. 그게 집안 정서잖아. 출가 외인.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장 10년이에요. 하늘이가 10년을 여기 있었어요. 아버지가 병상에 계신 10년 동안 그 아이가 여기서 뭘 했는지 제가 다 봤거든요. 새벽 3시에 아버지가 기침을 하면 일어나서 달려갔고 밥을 못 드시는 날엔 죽이라도 끓여서 조금씩 드셨고 몸을 못 가누실 때는 직접 씻겨 드렸어요. 좋아하시는 트로트를 틀어드리면서 노래를 같이 흥얼거리기도 했고 아버지 앞에서 트로트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고 아버지가 알아듣지 못하는 날도 계속 말을 걸었어요. 아버지, 오늘 날씨 좋아요. 아버지, 밥 맛있어요. 그런 말들을요. 그 아이가 출가 외인이라고요. 저는 하늘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옆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은 다투는 날이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은 아버지 제삿날이라고 했는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하늘이 손을 꽉 잡아주던 남편이요. 말씀을 잘 못하시던 마지막 무렵에도 하늘이가 손을 잡으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알아보는 것 같은, 고마운 것 같은 그 눈빛. 그걸 제가 봤거든요.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곁에 있다는 걸요. 성훈이가 그걸 몰랐겠지요. 여기 없었으니까요.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성훈이한테 뭐라고 해봤자 지금 이 자리에서 싸움이 나면 더 나빠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상을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그걸 다 누르고 앉아있는 게 어머니로서, 어른으로서 참아야 한다는 게요. 참는다는 게 이렇게 무겁다는 걸 그날 새삼 느꼈습니다. 정리를 하다가 저는 잠깐 남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 아직 남편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쓰던 수건, 좋아하던 책, 그리고 서랍 안에 오래전부터 있던 봉투 하나, 그 봉투를 꺼내서 손안에 쥐었습니다. 남편이 아직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늘이한테 부탁했다고 했어요. 제삿날에 이 봉투를 꺼내라고 그 말을 전해 들은 게 꽤 됐는데 저는 그게 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직접 준 게 아니라 하늘이를 통해 전달된 거라 열어보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았어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성훈이와 성민이가 아직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훈이는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 아내와 뭔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성민이는 어딘가 불편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요. 하늘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성훈이가 또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이 집 정리는 제가 진행할게요. 법무사도 알아봤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봤어요. 어머니가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어머니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말이라니요. 아직 제가 살아있는데, 아직 제가 멀쩡한데 내 집, 내 재산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장남이 다 정리하고 나는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다투는 날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아주 조용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잠깐 멈췄어요. 다투는 게 아니라 현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오늘은 아버지 제삿날이야. 이 이야기는 오늘 하는 거 아니야.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훈이 아내가 남편 팔을 살짝 잡았어요. 성훈이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하늘이가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어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하늘이한테 말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요. 괜찮아. 남편이 생각났어요. 병상에서도 하늘이를 늘 걱정하셨던 거요. 이 아이 결혼은 언제 하냐고, 이 아이가 고생이 너무 많다고, 말을 다 못하실 때도 하늘이 이름을 부르셨어요. 힘겹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늘아.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성훈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직접 하늘이한테 말을 했습니다. 하늘아, 너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 간병한 게 보상받고 싶어서 집에 있었던 거 아니야?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하늘이 표정이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지 저는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형, 그건 진짜 너무하지 않아? 성민이가 이번엔 제대로 화를 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간병이라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강요받은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두 아들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 그것도 아버지 제삿날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영정사진이 저기 앞에 있는데요. 하늘이는 두 오빠가 다투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내려오더군요. 그 아이는 그걸 손등으로 조용히 닦았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내려다 봤어요. 이걸 지금 꺼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부탁했거든요. 제삿날에 꺼내라고. 그게 오늘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 싸움을 멈출 수 있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다투다가 제가 일어나는 걸 보고 멈췄어요. 하늘이도 창밖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송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자식이 그 봉투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는 누런 서류 봉투였어요. 겉면에 남편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그 글자가 참 단정했어요. 병이 들기 전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성훈이가 봉투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저는 그 손 앞에 제 손을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읽을게. 성훈이가 손을 거뒀어요. 저는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접혀 있었고 남편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어요. 글씨가 좀 흔들렸어요. 아마도 병이 깊어지기 전 아직 손을 쓸 수 있을 때 쓴 것 같았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읽기 시작했어요. 나 조병석은 이것을 자필로 남긴다. 첫 줄을 읽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계속 읽어야 했어요. 10년 동안 나는 많이 생각했다. 말을 못하는 날이 많았지만 귀는 들렸고 눈은 보였다. 내 곁에 누가 있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하늘아, 너가 직장을 그만두고 들어온 날 나는 미안했다. 내 청춘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너는 한 번도 표정을 찌푸리지 않았어. 새벽에 내가 기침을 해도 밥을 먹지 못해도 몸을 못 가눠도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었다.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 종이가 대신 해줬으면 한다. 저는 거기까지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하늘이를 봤어요. 하늘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닦지도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나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집과 남은 예금을 아내 이경자에게 모두 맡긴다. 아내가 판단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한 가지 뜻을 남긴다. 재산의 절반 이상을 하늘이에게 넘겨주길 바란다. 나를 가장 오래 지켜준 사람이다. 방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훈이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성훈아, 성민아, 장남이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는 말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집안을 이끈다는 건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야. 가족을 지키는 거야. 하늘이가 한 것처럼. 아버지가 부탁한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이가 천천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처음엔 소리가 없었는데 조금 있다가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또 무너졌습니다. 성훈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이었지만 그게 성훈이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그 아이도 소중한 내 자식이에요. 성훈이가 한참 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성훈이는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하셨다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다. 그 말에 성훈이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이가 조용히 오빠 옆으로 다가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성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성훈이가 동생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완전한 화해가 된 건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로 10년이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그 자리에 남아서 이 가족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가 조용히 하늘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환하게요.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구나. 말 한마디 못하는 병상에서도 이 봉투를 준비하면서 가족을 생각했구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들이 제사 뒷정리를 시작했어요. 성훈이도 일어나서 그릇을 들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늘 앉아서 지시하던 사람이 직접 그릇을 들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한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이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 손을 꼭 잡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간병은 기록으로 남지 않아요. 병원 서류에도 등기부 등본에도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남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봉투가 그걸 증명해 주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 안에서 보이지 않는 희생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알고 있어요. 말을 못해서 표현이 서툴렸어 전하지 못했을 뿐 그 마음은 분명히 어딘가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장남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가족을 지킨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에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중심이 되는 가족이 진짜 가족입니다. 지금 부모님 곁에서 묵묵히 지키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분이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화 한 통, 오늘 방문 한 번이 나중에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 되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남긴 봉투 한 장이 이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간병은 기록으로 남지 않아도 마음에는 남는다고 했어요. 그 말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전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 안에서 묵묵히 희생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그 자리에서 너무 멀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빠른 소식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